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숙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네, 1948년 발표된 책이고요. 순수함을 갈망하던 어린 심성의 한 젊은 요조라는 인물이 파멸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요조입니다. 네.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다자이 오사무이고요. 일본인 소설가입니다. 1947년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직후에 혼란한 일본 모습을 반영한 작품 사양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기 작가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총 5차례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자전적 소설 인간 실격을 끝으로 1948년 연인과 함께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실제 자살도 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자기의 자서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 소설이지만. 요조 본인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고. 네. 자, 책의 목차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기, 두 번째 수기, 세 번째 수기의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장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줄거리,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네. 제목만 봐선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주인공 오바 요조가 나오고요. 요조. 네. 이 요조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그리고 뭐 욕구 같은 거에 공감을 못 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 본능적으로 공포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관계를 아예 놓지 못하고 스스로 익살꾼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남들 막 웃기고 광대처럼 네, 웃기려고 웃기고 노력하고 뭐 좀 진지하지 못하게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요. 이때 이제 학창 시절에 다케이치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 다케이치가 이 요조가 또 이제 과장되게 남들을 웃기는 모습을 보고 너 일부러 그랬지. 뒤에서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딱 자기 내면을 들켰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때 이제 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거기까지가 첫 번째 수기. 네, 첫 번째 수기. 그리고 이제 다케이치를 만나면서 뭔가 처음으로 자기 내면을 드러낸 그림, 도깨비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렇지. 다케이치가 요조한테 너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될 것 같아. 이 말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여자들이 다 너한테 반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요조의 삶을 예언하는 그런 말을 하고 복선이 쫙 깔리게 돼요. 그게 세 번째 수기 첫 장에서 나오지만 그 예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기억이 나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림 그리는 그 직업을 갖게 된 요조는 도쿄로 상경하면서 호리키라는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치, 친구라는 표현이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네, 맞아요. 왜냐면 이건 뒤에서 설명합니다. 뒤에 설명할 거지만 호리키라는 사람을 만나서 매춘 그리고 음주가무 그리고 흡연에 빠지게 됩니다. 안 좋은 친구예요. 네, 그래서 호리키랑 계속 어울리면서 만나게 된 각종 여자들과 동거도 하고 동반 자살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상 동반 자살은 뭐 5번씩 할 수 있는 건가? 왜? 동반 자살 시도를 했겠지. 동반 자살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동반 자살 시도 2번 했잖아. 그러니까 네. 동반 자살도 하고라고 하면 이미 자살을 몇 번이나 하는 거 같잖아. 알았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 호리키랑 어울리면서 만나게 된 여자들이랑 동거도 하고 막 동반 자살 시도도 하면서 그냥 20대 청춘을 잘 그렸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동반 자살 아니 이게 시도를 전후잖아. 하는 게 2차 세계대전 그 원폭 떨어지고 나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대상을 생각하면은 그래. 뭐 의무란 사회 분위기나 완전 뭐 뭐 살아서 바닥이지. 뭐하나 뭐 그래. 이런 막 분위기였으면 살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요조는 자기 혐오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끝에서는 이제 약물 중독에 빠져서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하고 또 자기는 이제 페인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자조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네. 좋다. 네. 그래서 책이 전체적으로 이 요조라는 한 청년 젊은이의 삶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요조의 인생을 3가지 수기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소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네. 그리고 네. 우리 셋의 페르소나 등등을 이야기해 보자. 네. 책이 제1수기, 2수기, 3수기로 되어는 있는데 사실은 앞뒤에 서문이랑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액자식 소설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오. 그런 구조로 짜져 있거든요. 짜지. 왜?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거든요. 야 진짜 근데 이게 너무 고품격 아니야? 이거 수기라는 타이틀이 전 되게 낯설었거든요. 그쵸? 그냥 1장, 2장, 3장으로 하지 그렇게 않고 뭔가 수기라는 그 단어가 그 이유가 요조가 일기 쓰듯이 수필을 남긴 공책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그렇지. 컨셉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수기라고 자기가 카테고리화를 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일기장에? 책 안 읽었어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이걸 다 설명- 요조가 공책에다가 자기 일기 쓰듯이 수필을 썼잖아요. 에세이를 쓴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공책을 나중에 그 스탠드바 마담한테 보내잖아요. 그래서 마담의 입장, 이런 우리 제3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기서 요조의 읽어 나가는 숙인 거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눈 그거를 나는 일기장에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책이 세 개니까. 아, 왜요? 아니, 진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아 할 줄은 그냥 몰라. 이건 그냥 한 얘기예요. 궁금증이지, 궁금증이었어. 낭만. 우리 낭만. 아니 그런 낭만은 낭만이 아니야. 뭐야, 뭔데 내 낭만을 판단해? 뭔데? 저기요. 뭔데? 저희 서로의 궁금증은 좀 존중해? 풀어줍시다. 네. 뭐 풀 수 없는 그래 아무튼. 제가 언니 풀어줬어. 풀었지? 풀어줬어. 오케이. 오 그래? 편집. 자 네, 그래서 액자식 구성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걸 편집하라고. 앞에 거 가네, 드러내고 진짜. 액자식에서 액자식으로 끝내. 그러니까 제1수기에 보면 요조의 시선에서 나는 그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서문과 후기에 봤더니 나라는 인물은 따로 있더라. 그래서 서문에 시작했을 때 나가 등장해서 서문에. 네, 내가 그 사내의 세장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사내는 그게 바로 요조라는 거. 좋다. 자 그래서 1수기부터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조의 어린 시절. 1장에서는 요조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나는 인생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16페이지에 나한테는 재난 덩어리가 10개 있는데 그중에 한 개라도 이웃 사람이 짊어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히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다.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재난 덩어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웬만해선 이거를 버티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많은 고통 속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어린 나이에 요조가 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무슨 내용이지? 라는 의문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줄거리 소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 책을 설명하는 기준과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이제 독서 스텔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점이냐면 이 친구가 소위 대인 기피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을 싫어하잖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어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자리에서나 본인이 익살스럽게 사람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재밌게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난 이거는 우리 줄거리 소개에서 냠냠이가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 네. 나는 오히려 완전히 공감 능력이 너무 높다고 봐. 다시 말하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와도 공감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깔려있지 않고선 이게 안 되거든. 아, 그래서 얘가 아예 공감이 안 되고 진짜 사람들하고 격리되고 절대 못 어울리고가 아니고 그냥 안 하다가도 나 마음만 먹으면 세상 누구랑도 어울릴 수 있어 라는 거지. 근데 그게 진정한 공감은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척 할 수 해서 있다. 그거를 알게 된 게 처음이 다케우치인 거고 그 외에는 사람들 몰라. 부모도 그치, 형제들도 척을 친구들도. 잘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야 쟤는 저렇게 가면 쓰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 아는 거야. 본인만 그러니까 저 수준 낮은 애들한테 맞춰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얘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 혹은 공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 이 사람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관련 분야 찾아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자리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뭐 영웅이 될 뻔했다 모험생이 될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 네. 그런 부분이 상당한 수준의 공감 능력을 돌려 말한 게 아닌가 라는 좀 다른 해석을 해봤다. 저는 너무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감이라는 거랑 좀 다른 결인 것 같긴 한데 스스로 너무 연약해서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 해석에 동의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누구도 나에게 공격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엄청난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그렇다면 얘는 사실 인간에서는 정말 초월적 존재로 표현을 한 거야 저자가. 내 능력치는 월등하고 뛰어나고 이 인간 세계에서 다른 평범한 여타 인간들은 기분만 내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맞춰줄 수 있고 공감해줄 수 있고 누구도 날 공격하지 않게 할 수 있네. 그래? 그러기엔 너무 그러기엔 너무 본인 스스로는 자책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표현하지만 그거는 본인 속마음과의 얘기인 거고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에서
겉에서 봤을 때 남들을 넘어서서 남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2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이런 고독한 냄새를 많은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맡게 된 것이 훗날 그녀들이 저의 약점을 틈타 접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책에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즉 저는 여성들이 보기에 사랑의 비밀을 지켜줄 사나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야.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그냥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자기 혐오가 아니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그럴 수도 식으로 있다. 해석을 해본 거야. 뭐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과 주인공이 너무나도 그 스스로에 대한 비하나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정말 성격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사람들과 못 어울려서가 아니라 이런 해석으로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 나는. 근데 저는 그 17페이지에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 그리고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까 냠냠이가 네. 말한 것처럼. 그렇지. 네. 자기 혐오가 극도로 있음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갈구도 동시에 있는 인간인 게 되게 이중적으로. 이중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있는 동시에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다케이시처럼 알아차리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 사람을 빨리 친해져서 내 편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과정을 바탕으로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그 우울한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긴 채 그저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면서 저는 익살스럽고 약간은 별난 아이로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 형성을 유년치를 해나갔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웃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 먹는 거랑 이걸 실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얘는 그러니까 누구든 할수 마음만 있다. 먹으면 웃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 그 능력과 별개로 저는 좀 안타깝고 짠하다고 생각한 게 방금 읽은 구절 뒷부분에 보면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돼. 나는 무야, 바람이야, 텅 비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네. 어떻게 내가 여기 읽을 줄 알았지? 뒤에 왜냐면 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있었거든. 와. 그 우리 합이 이 정도야? 그 요조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남들한테 거슬리지 말고 남들한테 맞춰주고 아, 이게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짠하고 맞아. 자기 존재를 자기가 부정하잖아요, 스스로. 맞아. 그래서 뭔가 본연의 상처가 있어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면서 뒤로 읽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첫 번째 수기에 보면 하녀와 그 부분이 있어. 맞아. 치명적인 하녀와 하인한테 치명적으로 어떤 25페이지. 성추행을 당했던 성폭행으를 읽어야지. 순결을 잃었습니다라는 표현인데. 당시 이미 저는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순결을 배웠고 잃었다. 순결을 잃었습니다.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배웠고 순결을 잃었습니다 하는 그 구절에서 묘사한 거 보면은 어쨌든 아동 성폭행을 하녀와 유추할 수 있지. 예, 머슴한테 당했다고 유추가 되고 그러니까 모임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 이런 어린 시절의 유년 시절의 추억들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형성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어.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 왜냐면은 그런 이 짓을 당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끝에 있는 추악한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어른들이잖아요. 자기보다 큰 어른들이 자기한테 그랬으니까 얼마나 못 믿겠어요. 맞아요. 그것으로 인간의 특질을 또 하나 알게 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은 이런 거구나. 그냥 내려놓은 거지, 허허하고 순간. 그냥 그렇지. 넘겨버렸다는 거죠. 해탈.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성격대로 가는 게 같은 페이지를 보면서 서로 찝는 짜맞춘 부분이 것도 아니지만 읽고 싶은 부분을 읽는 거야 지금. 각자 이 책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각자한테 영향이 있고 영감을 줬던 부분들. 나는 얘를 잘났다고 보면서 바로 아랫줄에 나는 읽을 생각도 없었고 별로 비중 두지도 않았는데 냠냠이는 반대 얘기를 짚어내는 게 우리 방송이 많이 다듬어졌다. JJ로 우리 팀 JJ 팀 팀 지자랑으로 JJ. 오케이. TJJ. 우리 팀 지자랑으로 정리해 봅니다. 네. 이게 우리가 대본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대본은 없잖아. 없죠. 그냥 훌륭하다. 아, 이 티키타카죠. 냠냠이의 이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 19페이지 여러분 한번 챙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수기원 다 한 거 아니야 거의? 네.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오늘 뭐 삼겹살 파티? 네, 줄거리를 짚다 보면은 이렇게 빨리 끝나죠. 자,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수기는 요조의 성격 형성되는 부분, 자아가 형성되는 부분과 유년 시절 그리고 안 좋았던 추억과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정도로 이제 본격적인 제2수기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네. 익살스럽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다, 자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결국 여기서 한번 태클이 걸린다. 네. 인생의 첫 태클이 네. 중학생이 된 요조가
같은 반 친구 다케이치가 이제 체육 시간에 요조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모습을 꿰뚫고 일부러 너 넘어졌지. 일부러 애들 웃기려고 그랬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 그러려고 넘어졌어. 네. 책에 설명하기를. 네. 등에 칼을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자,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얘기해본다. 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간파하는 사람, 혹은 내 의도를 먼저 읽었던 사람, 네. 간파 살아오면서. 당했던 적. 타케이치처럼 이 앉아 계신 두 분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가요? 간파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나름 서로 그런 게 있어 지금. 뭐가? 대략적으로 보이잖아. 이게 오래되니까. 아, 그런 거는 뭐 행동 반경이 유추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의 상황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내숭을 떨었는데 일부러 너 내숭 떨었지. 아니면 진짜 대학생 때 술 못 마시는데 일부러 못 마시는 척 했지. 이런 것들. 뒤에 쓱 따라 나와서.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쵸. 네. 어쨌든 나보다 더 잘, 혹은 나만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간파당했던 적. 약간 다른 표현인데 나는 나보다 웃긴 사람을 내 인생에 한 2명 정도 만나본 적 있어. 내 진짜 인정하는. 이것도 딱 2명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말이야? 아, 나도 지금까지 2명, 나도 얘기하기 전까지 나 너무 간파한 좋아하네. 사람 이거 봐. 얘기하는 줄 너희가 알았어. 이렇게 즐겁게 웃는 거야. 나 이런 말로. 아, 약간 웃김에 대해서 자부심 상당한가 보네요. 약간이라니. 내가 우리의 또 웃음 파트를 담당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봐. 야, 너 지금 웃는 게 내가 뭐 만들었어? 웃으라고 뭐 시켰어? 아니잖아. 웃겨서 웃는 게 저 얼굴 아니라 빨개. 그치, 웃겨서 웃는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아니, 어이없는 그냥 이 웃음도. 말이 너무 웃겨. 나 자기보다 웃긴 사람 세상에 태어 2명 봤대.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2명 봤다. 근데 2명이 궁금해지지 않아? 그게 자연스럽게? 간파랑 이런 얘기야 내가 연관 하고 싶은 있어요? 말은. 간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간파랑은 약간 다른데. 자기가 그렇지. 자기 웃기다는 얘기하고 간파로 싶은 접근해도 거야. 맞지. 왜냐면 왜? 나는 내가 웃기려는 의도와 멘트와 분위기와 상황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만들어진. 내 캐릭터를 거기에 묻어서.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웃길 거야라든가. 그럼 이 상황이 재밌어지겠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 근데 그거를 나보다 더 높은 단계에 산다고 느낀 거지. 나는 그걸 간파라고 느끼는 거야. 나 참나. 거의 뭐 내 자서전 같은 방송이네. 아, 그러니까 어떠한 모임에서 인간 실격인가? 2명이 계속 티키타카하면서 더 웃기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빠가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웃기려고 저렇게 뭔가 아니지, 유도를 아니지. 하고 있다는 아니, 걸 나는 간파했다? 그 의도를 간파 못하지. 오빠는 아래잖아. 아래니까. 미안해 오빠는 아래잖아. 그런 사람이 중학교 때 한 명, 그리고 대학교 때 한 명. 얘도 요조도 다케이치를 중학교 때 만났어. 그걸 기억한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면? 그때 충격 받았지. 충격 받았어? 그때는 나는 안 웃겼던 친구야. 저는 간파 당했던 적 없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간파 당하고 있어 이 둘한테. 아니, 왜냐면 언니랑 오빠한테 난 무슨 척을 안 하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런 척을 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나 뭐 고등학생 때, 학생 때 더욱더 막 대3 때 없었나? 대3 때? 가장 인생이 찬란했던 그 순간. 왜? 너가 얘기했잖아. 뭐 내가 나쁜 얘기해? 인생이 찬란한 건 아니고 인기 많았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때 말한 거지. 인생이 찬란하고 이러진 않았어. 인기를 오빠가 되게 유아해서 찬란이라고 표현해준 거 아니야? 난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얘는 왜 이렇게 짜증식으로 이렇게 뭐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간파 당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연기를 했나 봐요. 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필요할 때 눈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진짜 없는데?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 필요할 때. 여기 회사 아니었으니까. 필요할 때 되게 빠른 편인데 오. 가끔 제 자신이 좀 약삭 빠르다고 느낄 만큼 필요할 땐 눈치가 되게 빠른데 진짜. 그래서 저는 여우 같네. 이런 표현 맞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지금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야. 약속 바로다가 여우 같다라는 뭐 그런 거 아니야. 꼭 이게 이성관계 눈치를 아니더라도. 막 챙기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여우네, 눈치를 여우. 보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잖아. 스스로? 근데 나도 그런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우가 되고 싶었던 적은 되게 많긴 해요. 응? 그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 오늘 방송 컨셉 뭐야 우리? 심각한데? 아무튼 간파 당했던 적 왜냐면 그런 거 있죠. 여기서는 요조가 다케이치한테 일부러 그랬지라는 말을 듣고 엄청 충격을 화끈화끈거리잖아. 받지. 충격 받고. 근데 그렇게 저도 들키거나 너 일부러 아까 뭐 그렇게 말했지 뭐 이런 말 누가 하면은 되게 화끈거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일단 너 일부러 그랬지라는 말을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죠. 그 사람과 적대적인 맞아, 관계. 말을 하는 사람도 되게 그치. 대단한 맞아. 사람인데 상대방을 민망하게 좋은 만드는 포인트다. 행동.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맞아, 말을 맞아. 서슴없이 하잖아. 우리는 하잖아. 이거는 그냥. 말도 아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다른 그치, 그치. 사람한테 아유, 그러진 않죠. 오빠가? 어. 아, 설마. 그럼 안 정말 되지. 사회 인간 실격.
캐릭터 이상하게 잡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지 있죠. 않지. 뭐 이슬 오빠랑 저는 독서 모임을 하니까 독서 모임 때 하는 대화들이 이 사람의 성향을 알고 오빠도 내 성향을 아니까 아 얘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겠다. 이걸 유도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지. 이거를 알 것 같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알고 있다는 것도 나도 느끼는 거지. 잘 떴구나. 아,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아니지. 전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소에 뿌뿌가 있잖아. 그거 얘기하지 마. 자,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나요? 아무튼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일부러 그랬지라고 말을 한 사람 만난 적이 말을 없네? 하지 않죠. 아 그러면은 저도 간파 당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해서 제가 몰랐나 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다케이치처럼 진짜 대놓고 그런 사람도 되게 특이하다기보다 좀 대단한 거잖아요. 남을 민망하게 하는 것보다 이 말 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 응 맞아. 음. 그치. 나는 요즘은 그냥 다케이치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음.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왜요? 너무 그 민망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을. 이런 대사를 그 사람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난감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예를 들어 고민 상담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줘. 근데 오히려 그걸 좋아하더라고. 나 20대 땐 그런 게 있었어.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물어보잖아, 동생들이. 네. 그러면은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거야, 힘내, 기운내라고 얘기했었다면 이제는 야, 너 솔직히 이건 안 돼. 냉정하게. 라고 그냥 얘기해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상담 받다 보면 느낀다. 상담이라는 맞아. 표현보다는 그쵸. 그리고 그 상대방이 솔직하게 해준 얘기를 필터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그렇지. 이게 쉽지 음. 않죠. 그 정도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걸 말하는 거에 어느 정도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지. 좋네. 음. 이런 다케이치를 대하는 요조의 태도가 특이해요. 딱 들켰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다케이치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친구가 돼버려서 얘가 떠벌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실패하면 그냥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 맞아. 근데 살인을 또 달가워하지 않아. 왜냐면 살인을 저지르면 저 사람이 행복해할까 봐라고 얘기해. 그게 대단해. 이게 바꿔 말하면 뭐다? 누군가는 나를 죽여주길 바래. 왜? 나는 죽으면 행복하니까. 얘는 자살도 생각하는 애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요조란 주인공은. 그러니까 내가 남을 죽여버리면 그 남은 행복할 거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죽음을 원하니까 언제든지 남도 원할 거라고 남도 원하지 생각하는 않겠어라고 거지. 생각하는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 정서가 드러나요. 아까 내가 앞에서 좋게 얘기했던 거랑은 완전 다른 성격의 부분이다. 좋게라기보다는 그 뛰어난 능력치를 얘기했던 거랑은. 아 근데 삶의 의욕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없는 것 치고 근데 노력을 너무 많이 해. 얘가 이렇게 성격이 모진 애라는 거를 혹은 어두운 애라는 거를 모르잖아. 이렇게 느꼈어. 뭔가 삶에 의욕이 없다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게 버거워서라고 느낀 것 같아요. 삶이 쉬우니까 그냥 재미없어가 아니고 욕구는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계속 상처를 받고 공포스럽고 불안하니까 너무 버거워지니까 이걸 끝낼 때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서 자살을 계속 시도하는 게 아니었을까. 아, 삶이 살만한데. 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세상이 만만한 새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볼 가치가 있는데 재밌잖아. 나는 그래.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항상 그 행복을 얘기했던 것처럼 삼행복이니까 우리는. 이 우리가 삼행복을 얘기했던 방송을 내 주변 지인인 동생이 한 명이 듣고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어떻게 셋 다 행복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약간 아, 너무 좀 만들어진 얘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나 진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야. 라고. 아닌데. 아니 아니잖아. 그죠. 왜 안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어? 있지. 지금 약간 위험한 위험해. 발언을 할 뻔했는데 왜야? 정말 세상 시건방짐을 다 가진 친구로 표현될 뻔했는데 아니. 감정 표현이 좋았어.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죠. 이렇게 이게 여우잖아. 이게 가식이고. 이게 가식 아니에요. 아니, 우리 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은 이제 누군가를 제3의 대상을 생각하고 얘기했다고 느껴져서. 아닌데? 왜 몰라 이해 그래? 못했어. 근데 이 요조가 그냥 넘어가. 여기서 가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조가 그 요시코랑 결혼을 하는 삶에서는 초반에 되게 행복해하잖아요. 네. 뭐 이런 책도 빌려 결혼, 읽고 요리도 해먹고 뭐 안정적인 게 처음이라서. 왜 실제로 저자마저도 다자이 오사무마저도 한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삶이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들이 원한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저는 자기 혐오가 좀 인간 실격에서 큰 타이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른 부분이야.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다. 근데 난 노력하지 이제- 않는다? 노력했잖아.
노력했으니까 못 알아봤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 아니, 노력하고 있네라고.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노력 말고 나 스스로에 대한 노력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공감해서 익살스러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노력. 아니 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지. 행복하지 않잖아. 행복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얘는. 살려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거고 생존을 목적으로 했다고 느껴지고 일반적인 사람, 일반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평균치를 갖는 능력치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 얘는 뭐 하나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고 그 나는 뭐 하나 중에 하나를 공감이라고 보는 거고 정말 상당한 수준의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정말 바닥인 능력치들이 몇 개가 깔려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혐오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이 소설을 주안점을 두고 보느냐인데 팽숙이는 방금 말했던 자기 혐오, 나는 반대급부의 공감, 공감 능력을 보고 이야기했다. 냠냠이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아, 이 요조에 대한 그렇지.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네. 다케이치를 만난 요조가 다케이치를 죽이거나 혹은 친구가 돼야지 하는 데서 지금 끊겼는데 거기서 이 요조가 나는 남들이 날 죽여줬으면 한다 이렇게 바란다는 게 둘이 관점이 그럼 다른 거네. 언니는 얘가 너무 살고는 싶은데 얘도 행복하고 싶긴 한데 자기가 겪는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자기 혐오에 빠지다 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케이치랑 친구가 됩니다. 다행히 다케이치를 죽이지 않고 친구가 되고요. 그 다케이치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에 능한 요조가 다케이치 귀청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다케이치가 받으면서 야, 너 여자들이 다 너한테 반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 네. 자, 우리가 지금 수기 2로 들어와서 다케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네. 크게 두 명의 인물을 짚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케이치, 네. 그리고 이 요조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두 번째 친구 누구? 호리키 마사오. 그렇지. 네. 호리키 마사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호리키. 네. 음.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갖게 된 요조는 그 미술학도 호리키 마사오를 만나는데 처음에 이 호리키는 성격이 엄청 쾌활해요. 막 이 요조랑 다르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호리키를 만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매춘도 하고 술도 엄청 마시고 모르는 여자들이랑 하룻밤도 막 보내고 네. 그런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6페이지에 술, 담배, 창녀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읽고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인간 실격이 다자이 오사무가 전쟁 직후에 썼다는 거, 패배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방금 말해줬던 부분들, 그런 어떤 방탕한 생활이 패전국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조금 더 말을 붙이면 살짝 앞으로 가서 37페이지에 이런 내용도 있어. 자기 가족한테 언니는 부끄러운 듯이 웃으면서 방에서 나갔습니다만 언니뿐 아니라 여자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추측하는 일은 저한테는 지렁이의 생각을 탐색하는 것보다도 까다롭고 귀찮고 소름 끼치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정리하면, 저는 다만 여자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울 때는 뭔가 단 것을 주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사실만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방금 패전국 이후의 시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은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사회에서 여성상을 그려내고 있다고 봤어. 얼마나 여자를 하찮게 대하고 여성으로서의 지위가 낮게 그려지는지. 사실 이 맞아요. 소설에서 그 모임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엄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오거든. 북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엄마의 역할은 정말 미미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 혹은 예상이 되더라고. 네. 같이 엮어서 말하고 싶었다. 네. 그리고 이제 술과 매춘에 빠진 요조가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익 사상, 그 공산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시 상황을 겪고 나서 후다 보니까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런 게 유행을 했고 거기에 요조도 빠져들어서 이런 비합법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에 눌러 앉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표현돼요. 하는 페이지를 그대로 또 먼저 하고 있네. 이번엔 내가 그 다음인데 49페이지. 네. 근데 그 비합법을 얘기하기 앞서 나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으로 주인공 요조가 자신의 밝은 면, 얼마 안 되는 밝은 면을 드러냈다고 봤거든. 비합법에 대해서. 이전 문장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가 이런 면이 있는 애더라고. 난 여기서 처음 봤어. 50페이지 만에.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 이 좋아한다는 내용은 결국 앞서 냠냠이가 얘기했던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모임을 갖는 독서회의 인물들을 말하는데, 네. 거기 있는 친구들을 그냥 인간 그 자체로 좋아한다는 내용인 거지. 손도 분명히 긋더라고. 그러나 반드시 마르크스로 맺어진 친근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래서 아, 얘도 이렇게 인간 군상들을 좋아할 수 있구나. 네. 그런 친구구나라고 여기서 처음 느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는
음지의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에 존재했던 사람이고 내가 만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또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정한 마음이 생겼다. 여기도 또 제가 말한 자기 혐오가 들어가긴 하지만 나 스스로 은둔을 해야만 하고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몰래 숨어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이루어내는 것에 동질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호리키를 통해서 공산주의 비밀 연구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케이치는 말 한마디로 요조에게 어떤 인생의 긴장감이란 걸 심어줬다면 호리키는 사회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요조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지. 네. 야 그래도 인생을 살아볼 만 하잖아라든가 야 그래도 좀 세상에 이런 밝은 면도 있어가 아니고 대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는 행동들 그런 사회 활동들을 권했던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나 그 부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당시의 사회상이나 시대 상황이 반영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후반에 나오겠지만 주인공인 요조는 나는 모모인 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리키랑은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 근데 뒤에서는 호리키도 나는 너 정도는 아니야 라고 오히려 말을 하는 선을 거예요. 긋지. 맞아.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이 둘은 어떤 관계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인물들일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 근데 지금 둘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나 내 느낀 얘기하러 건데 왔는데. 둘이 되게 요조랑 비슷한 면들이 있으시네요. 다. 맞아 요조가 ENTJ일 거야. 아 무슨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인간 실격이 왜 알아보지도 되게 않고 아니래. 오랫동안 좀 근데 인기가 나 있었는지 알 것 생각한 같은 적이 게 없는데? 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사실. 난 요조랑? 비슷해? 내가? 나는 뭐가 비슷해. 비슷해? 뭐 왠지 알아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말하면 안 돼? 왜요? 그냥 궁금해하라고? 아니 오빠 나랑 비슷하면 오빠랑도 비슷한 거예요.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사실. 들었어? 오빠랑 비슷한 비슷하다고 얘기했어 본인도. 그러면 오빠가 비슷하면 언니도 비슷한 내가 거래잖아. 말했잖아 우린 뿌뿌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뽀뽀 좀. 나 듣고 싶어. 요조와 나의 아, 유사한 그러니까 점. 똑같은 말이 아니고 유- 유사점이 유사점, 있었다는 거. 유사점. 유사점이 방금 언니가 말할 때 냠냠이분은 팽숙의 요조화, 요조. 아니 언니가 요조론. 자기를 설명할 때 원래부터 인간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 우정에 대해서도 그럼. 그렇게 매몰되지 않았다라고 어. 말했는데 요조가 계속 일관적이게 말한 게 이거잖아. 그쵸, 자기는 그쵸. 인간에 대해서 별로 아무 뜻 없고 공감 못 하겠고 그러네요. 뭐 이게 이런 면이 비슷하다는 거고 오빠도 요조랑 뭐야? 비슷하다고 한 게 요조가 어쨌든 삶에 의지가 있고 잘 살고 싶었지만 자기 혐오에 빠져서 계속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동생. 뒤를 들어봐. 근데 불편해? 아 뭐야? 아, 미안해. 어쨌든 요조도 잘 살고 싶고 잘 하고 싶었지만 뭔가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받기 싫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제대로 안 맺는 거잖아요. 나는 나 비슷한 방어 거. 기제로. 근데 굉장히 제대로 맺고 오빠의 있는데. 익사를 활용해서 이거야. 나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랬어. 삶을 살아가는데 써먹는 그것이 요조랑 요조랑 비슷한 비슷한 것 같아. 점? 그렇지. 내 스스로는 뭔가 되게 고독할 때도 있고 얘 외로울 맨날 때도 얘기하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노력하고 사람들 노력하고 만나면 사냐고. 사람들 만나면 왜 이렇게 막 분위기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애쓰는 게 애쓴다고 보이니까. 얘 애쓴다고 간판- 중간중간 얘기해. 간파 당했네. 여기에 간파 더 당했네. 간파하도록. 간파 당했네. 근데 그런 부분이 근데 비슷한 나도 것 그 같다. 부분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러니까 얘는 가면 쓰고 있는 거야 사실. 오빠가 계속 요조가 되게 공감 능력이 있고 그게 되게 자기랑 대단한 비슷하게 건데 약간 참. 아 맞네. 익살로 승화했다 이거가 맞네. 자기 얘기였네. 여기서 인간 실격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네. 다들 자기 자신을 요조한테서 투영시켰어. 투영시키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 이 소설이 인기가 근데 오히려- 꾸준히 많은 것 같아.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그럴 수 이 있네요. 주인공 요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맞아. 주변에서 어디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두운 면을 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조일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더 어. 공감이 되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 읽다 보면 요조가 한 말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맞아, 문장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소설을 읽을 때도 일부분 누구나 인생에 후회라는 부분이 있고 오빠 물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래서 웃었어 지금. 나는 후회가 1도 없어. 후회가 있는 삶이 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던 것처럼 인간 실격도 누구나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혐오도 일부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 나만 아는 나의 비밀이 있고 있지. 그런 것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맞아, 이렇게 맞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에 올라왔네요. 세계문학 전집 일만 하네요. 103번입니다. 냠냠이는 뭐가요? 공통점. 뭐 나름 요조와의- 요조와
아 그래서 그러면 사진- 내가 반대로 말했나 보다. 오빠는 뭔가 가면을 쓰고 익살을 좀 꾸밀 수 가면을 있다. 쓰고 근데 표현이 다 이상하네 얘는 근데. 여기 가면이라고 나오지 않아? 아닌가? 아니 가면이 말해봐, 나오는데 뭐. 굳이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야.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알았어. 아니, 짜증내지 마 좀. 알았어. 너 오늘 익살꾼이다. 저기 오빠는 근데- 익살- 근데 너는? 저는 거꾸로 말했나 봐요. 저는 남들한테 뭔가 상처를 받거나 남들한테 뭔가 지적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는 그런 게 좀 공감이 됐어요. 친해지면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처 주세요. 안 친해지는 거죠. 아니 친한 사람 엄청 많으면서 왜 그래?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럼 많으면서. 그래? 그냥 많으면서. 뭐가 볼링 많지 모임도 않아요. 있고. 그건 친한 게 아니고 아니지. 그건 아니지. 친한 거 아니야? 되게 오래 유지하고 있는 모임이잖아. 우호적으로 잘 지내는 거죠. 아. 친한 거라는 기준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 봄이 친한 거. 그게 진짜 그걸 어려워. 말할 수 있다면 그녀를 기준으로 얘기해봐. 누굴? 봄이 우리 독서스텔라 제 4의 멤버. 친하다는 거에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 너의 뭐가 정하는 기준이지. 거지, 뭐, 그래. 그럼 안 친하네. 전해져. 오케이. 아니야. 바로 전해. 아니 뭘 아니야. 전해. 근데 아니야. 그건 있어. 친하다와 편하다는 구분해야 돼. 친하다. 저는 그렇지. 친하다, 편하다, 좋아한다 다 달라요. 나도 다 달라. 어. 저는 익숙하다? 모르겠어. 저는 봄이를 좋아하는데 우린 뭐야? 우리 정해봐. 우리 셋 다 딱 한 번에 말해. 왜 아, 내가 왜 왜 동시에 뭘? 친하다, 편하다, 익숙하다, 아니 내가 난 좋아한다.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어? 아 그래? 난 그 익숙한다. 뭐야 표정 뭐야? 표정 너무 심한. 이유를 좀 들어주시면 안 돼? 말을 해. 왜냐면은 이것 또한 요조 같은 면모인데 나는 좋아해. 그러니까 언니 오빠 봄이 좋아해. 아 근데 우리가 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걸 모르겠고 거지. 아. 둘이 나를 친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으니까 어? 방어적으로. 나는 맞아 그거야. 나는 친하다고 말을 막 하고 싶어도 말 못 하는 거야. 아 나만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느낌 알겠어요? 알지 알지. 이런 그럴 수 있지. 소심한 이렇게 소심해? 근데 우리는 아 그래? 이런 소심한 그런 느낌이 아니 이건 소심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이 요조와 그냥 세심한 거지. 방어 이거야말로 기제, 세심한 이 거지. 이게 방어 소심해. 기제가 요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친해지는 거야, 냠냠이? 나는 진짜 내가 뺨이라도 내줘야 되나? 진짜. 오빠 목발 짚고 갔는데. 아니야. 야, 잠깐만. 그래. 나 목발남이야. 나 목발맨이라고. 갔는데. 목발맨 눈물 좋아해서도 가고 오열남, 익숙해서도 오열남. 가고 편해서도 가고 친해서도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친하죠. 오열남. 오열남. 야, 말만 들으면 진짜 별로네. 성이 목발 짚고 오해 오열하고. 열남. 여러분 저는 울보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럼 오빠는 모두에 우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친하고 그건 아닌 것 익숙하고 같아. 편하고? 익숙하고 편한 건 맞아. 근데 친한 건 나만 친해. 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나만 친하다고 생각하네? 네 요조랑 비슷한 점을 하나씩 얘기해 보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단톡방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건 나는 그 마지막 경기에서 친해질 수 없는데. 아 근데 단톡방도 좀 서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레벨이 높잖아. 응응. 근데 나는 이제 막 받아줘야 던진단 말이야, 돼. 받아낼 그러니까 수 기브 앤 있어야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되는데. 맞아. 아 좀 미안하긴 하더라. 아니야. 아니 우리 노력했잖아. 근데 미안하단 마음은 늘 갖고 있었어요. 나도. 아니야.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느껴졌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순간부터. 아니 나 왜냐면 최선 다하는데. 나 매번 대답해. 미안. 또 우리 단톡방 진짜 나가지 못하는 지옥의 방이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새벽 3시에 카톡해도 대답해주는 방이잖아요 가끔. 응 가끔. 잘 때 그치. 빼고는 대답해요. 만약에 대답 못하면 자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치? 맞아. 아 야 2시 이게 친남의 정이야? 아니 이게 무슨 2시 3시에 나는 울리면 대답해줄 수 있는데 그때 대답 못한다? 자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자 그냥 그 시간에. 야 근데 상식선에서 내가 새벽 2시에 카톡을 보냈다고 그거 답안한다고 이게 뭐 친하지 않네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아 애매해. 그러니까 친하다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네. 그래 이거 말했잖아. 몇 명 있어? 그래 친한 사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언니들도 안 친한 것 같아요. 나는 친한 사람 없어. 대박. 나는 0명이야. 친한지 모르. 아 나는 0명이야 0명.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 친하다가.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 다 너희 둘 다 좋아하지. 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좋아하는데 친하다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릴 때랑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어릴 때랑 달라. 그 학생일 때 오늘 이 10% 얘기가 단 깊네. 우리 철학이야 철학 이거는.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생일 때는 그냥 나랑 학원 다니는 애 맨날 맨날 친하지. 만나면 친한 애 이렇게 맞아. 되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무언가 말하고 싶은 아젠다가 생겼다, 이슈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어. 매일 보는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연락해도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이걸 얘한테 얘기해도 얘가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앞에 이렇게 필터가 많이 걸쳐지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희 둘이 친하네. 왜요? 그러니까 내가 친하다의 정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보느냐? 연락하느냐. 진짜 그게 친함의 정도야? 나는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진짜? 그래. 정말 매일 하지 않거든. 근데 오빠 너무 그게 좀 난 그냥 기준이 높은 거야. 근데 우리는 기준도 높고 아니, 기준이 잦은 거야. 아니. 잦아야 높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뭐야? 연락의 용도가 잡담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팟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맞아.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계기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친하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우리가 과연 이 단톡방 자체가 되거든. 뭐라고? 이게 없으면 이게 우리는 없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인간관계가. 그지. 그러니까 뭔가 저 통상 계기나 거리가 있어야 돼. 보통 그렇다면 그렇지. 친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치. 같이 뭐 학원을 다닌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주제가 우리 있다면. 제4의 멤버 봄이만 해도 응. 그때 약속했잖아. 같이 넷이서 누군가 넷 중에 한 명이 헤어지면 만나자고. 어. 그 정도 그런 거- 빈도 되어야 빈도가 잦아야. 우리 항상 얘기하면 행복도 크기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응. 그 얘기랑 난 같다고 봐. 친함의 정도는. 내가 자주 보면 친한 거야. 응. 어떤 이유로든. 근데 그거는 회사만 별개로. 응.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얘기하다 보니까 나 개인적으로. 회사만 빼고 회사만 빼고. 그러니까 회사는 정말 돈 빼야지. 벌러 그치, 내가 그치, 계약 그치. 관계로 가는 거잖아. 고용계약서 쓰고. 근데 그거 외로 우리가 뭐 2주에 한 번 본다. 또 어떤 모임에 1주에 한 번 본다.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헬스클럽이라도 뭐 자주 가는데 뭐 누구랑 같이 간다. 그럼 친한 사람이 되게 많겠네요. 누가? 오빠가. 연락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어. 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되네. 갑자기 원래 친한 처음에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 축하합니다. 없다고 했는데. 그래? 아까 나는 0명이랬어. 나는 나 6명이라고 기준이 겁나 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래서 기준 낮아진 거지. 기준이 낮아진 거지. 일부러- 높은 게 아니지. 일부러 낮춘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의리야. 아까 또 말했던. 어. 우정이 아니고. 나도 그러니까 나는 의리? 왜냐면 내가 다 베푸는 게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오케이. 뭐 마음이든 물질적인 거든. 물질적인 건 안 베푸는데? 오늘? 오늘 진짜 내가 얌얌이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재빠르죠. 뭐가? 이게 아까 말한 그 여우야. 재빠르다야. 눈치가 이- 재빠르다. 이, 이- 멘트가 지금 여우라고 친구들 나올 나올 수 수 나오는. 있는 게 왜 이렇게 짜증나 얘는? 아, 뭐 내가 네 미안하다 엄마야? 야,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미안합니다. 친해서 이 재빠름이 센스야 센스. 친해서 빨라. 친해서. 자, 그래도 응. 저희는 이슬이랑 친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 네, 이슬 오빠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맙네요. 우리는 친하다고. 고맙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자, 2장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요 한 대목만 짚고 갑니다. 뭐냐면 66페이지. 한 줄이야.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자살 시도라는 거지. 그죠. 결국은 자살을 시도한다. 이렇게 우울한 인생, 내 스스로 인간을 혐오했던 네. 캐릭터가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여자랑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 네. 그 동반 자살을 감행한 것도 특이한 게 이 여자가 원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던가 뭐 사귀던 여자친구라던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우연히 만난 스네키라는 유부녀고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보내고 맞아. 남편 유무 뭐 이런 거 정도만 알다가 그녀도 삶에 지쳤나 보다. 그래서 같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하면서 나도 막 생각이 바뀌잖아. 친한 사람이 0명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빈도에 따라서 친한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게 이 신기하네. 나 말하면서도. 생각이 저도 계속 신기해요.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리고 근데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모든 책을 할 때 이렇게 저희 얘기만 하진 않아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 얘기 뭐예요? 우리 얘기만 하지 않는다고. 막 책 내용만 그러니까 얘기하죠. 소설에 따라서 저희가 좀 일부러 하는 면이 있고 소설이니까. 사실 역사, 과학, 경제, 인문 이런 책들은 사실 우리 얘기를 좀 최대한 배제하지. 그쵸. 이런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어서. 그러니까 정보성 책일 때는 그 정보에 집중을 집중하고 하는데 이 소설이 아무래도 좀 철학적이고 그리고 그리고 또 삶에 인간 대해서 내면을 다루니까. 메시지를 많이 담다 보니까 그럼 나는 어떻지?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얘기를 많이 하게 그 됐어요. 얘기를 일부러 넣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들으시면서 들은 분들도 나는 어떻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정리를 한단 말이야? 프로 방송인에 거의 가까운 지금. 응. 얘는 근데 칭찬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니 지금 기침 나오려고. 안 맞네.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기로 갑니다. 세 번째 수기가 가장 중요해요. 좋다. 자, 이제 스네코가 죽고 요조는 혼자 남고 이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동안 살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또 그렇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스네키. 스네키랑
좀 정리하면 1, 2장에서의 요조, 그러니까 1수기, 2수기에서의 요조와 제3수기에서의 요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도 3수기가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요조 인생의 종반부를 표현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1, 2장에서의 요조의 성격이 다 더해진 모습이 아닐까. 사실 맞아요. 최악이라고 봤어 나는. 요조 맞아요. 인생에서는 너무 어둡고 힘들고 하찮고 변변찮고 그런 것들의 총체라고 각종 할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술독에도 빠지고 음. 약물에도 빠지고 맞아. 이런 인생이니까. 제3수기는 2수기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여자는 죽고 본인만 살아서 자살 방조제라는 처벌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그렇지. 퇴학 당한 다음에 조잡한 잡지에 어떤 무명 화가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요. 맞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몇 명 나오는데 저는 그 앞에 잠깐 네. 요조가 퇴학을 당하고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요조의 집안일을 봐주고 있던 넙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그렇지. 넙치 얘기해야지. 아빠의 대리인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요조를 대신 케어해주던 사람인데 이제 정신이 들어서 깨어난 요조한테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물어보고 너가 생각해내야 한다. 근데 사실은 뒷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래도 혼자서 살 수 있게 하숙비나 생활비를 대줄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넙치는 그거를 요조한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배려해줄게. 내가 너를 케어해주도록 노력해볼게. 라는 식으로 한다. 근데 이게 요조는 나중에 이걸 알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또다시 실망을 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에 굉장히 호의를 베푸는 척하는 사람들의 가식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가식. 여긴 없습니다. 음. 가식이 없다는 얘기지. 없죠. 없지. 그리고 모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1페이지에 단어의 반대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 호리키랑 하는 얘기요? 그렇지. 호리키와 요조의 대화 중에서 죄의 반의어가 뭘까라고 묻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을 이야기하고 죄의 반대는 법이다 또는 죄의 반대는 선이다 라고 둘이서 논쟁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각자가 생각하는 죄의 반대는 뭘까를 얘기했었어. 근데 나는 좀 그냥 맞아. 말장난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죄의 반대는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걸리는 거야. 죄도 기준이 상대적이잖아. 사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그 사회에서 규정하는 법에 따라서 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논하해서 죄를 매긴다면 그냥 그 죄는 사실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경우가 되는 거지. 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죄가 규정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 저는 죄라는 단어의 정의가 개인적으로의 해석이라면 뭔가 불편한 행동, 내가 불편한 행동이 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판결의 죄를 떠나서.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죄의 반의어는 양심인 것 같아요. 오 좋다. 뭔가 불편하지만 나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야 이건 약간 죄 또는 나쁜 행동이야 라고 느끼는 건 내 양심은 나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는 것들이 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죄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반이. 당연히 다 다르지.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죄를 정의한 게 법에 의해서 반의어가 그냥 심플하게 무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죄의 반대 무죄다. 오. 죄 반대 무죄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펭수 언니가 말한 것처럼 죄의 정의를 그냥 개인적으로 하자면 제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고 손실을 입히는 거라면 반대는 선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되네요. 네.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착한 거. 행동. 네. 그 모임에서 보배가 했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죄의 반대는 자유래. 그럴 수.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러니까 내가 촉박되는 말했던 것처럼 행동이니까.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아도 어. 결국 자기 스스로 방금 펭수이가 말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 행동이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지. 정말 어디 가서도 누구 앞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죄의 반대가 아닐까 얘기하더라고. 이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도 호리키랑 요조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나중엔 술에 취해서 말장난처럼 변하긴 해요. 뭐 제 반이어는 꿀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뒤는 사실 뭐 넘기셔도 돼요. 네. 자 그렇고 자, 3장은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고 느꼈는데 맞아. 다만 이 3장에서 특이한 점은 여러 마담들, 카페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랑 동거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담배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인 요시코와 결혼을 해요. 주인공이 결혼까지 하고 잠깐이나마 행복했는데 결국 또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 순진무구한 아내였던 요시코가 다른 상인에게 겁탈당하면서 그렇지. 심지어 그 겁탈당하는 장면을 봐요. 맞아.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사실. 그런 장면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술에 중독되기도 약에 하고 중독되고 약에도 나중에는. 중독되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장면을 넣은 게 다자이 오사무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면 정말 인간이 그 당시 1950년대에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그려 넣지 않았을까라고 그쵸. 내 생각해요. 아내가 겁탈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 상황이.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든 허구든 간에.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요시코가 겁탈을 당하고 죄를 지은 듯이 움츠러든 와이프를 보는 것도 싫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제지를 하지 못한 나도 싫고 그리고 옥상에서 호리키랑 말장난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내려왔을 때 호리키가 먼저 그걸 보고 야 내려와봐 라고 해서 내가 그걸 보게 만든 호리키에 대한 환멸 그 상황을 너무너무 견디기 또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면 뭐 겁탈을 당한 거든 아니면 바람을 핀 거든 그 상황에 겁탈을 한 상인이거나 내 아내를 응징하거나 복수하고 증오를 해야 정상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 거기서 또 놓아버리는 이 주인공의 성격이 또 그렇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더 껍질로. 그 앞에 일수기에서 나왔던 내용 우리가 언급했던 것 중에 그 당시 이미 저는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배웠고 순결을 잃었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거. 네. 그러니까 본인의 트라우마 같은 그 상황 이 본인의 와이프에게도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다. 정말 인생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정말 최악이란 최악은 다 맛본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당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 나는. 근데 결국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둘 다 같은 경험을 한 거지. 그것도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그렇죠.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단계는 이미 자기 혐오도 아닌 거야. 그냥 자기 혐오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혐오조차도 하찮은 거지. 아, 그냥 정말 의미 없구나. 다 의미 없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 둘 다 내려놓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반복적으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 요시코가 굉장히 남들에 대한 신뢰심이 두텁고 순진한 역할로 맞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구한 신뢰심이 죄인가? 맞아. 저도 그 부분 태그해놨어요. 무구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인가요? 이렇게 신한테 계속 물어봐요. 요조가. 이 뜻이 그러니까 무구한 신뢰심으로 인해서 나도 이렇게 상처받았고 내가 사랑했던 아내도 이렇게 겁탈당했다. 그래서 무구한 신뢰심 이제 필요 없고 다 놓아버리겠다. 이렇게 다짐한 장으로 보이거든요. 맞아. 그 116페이지에 방금 냠냠이가 말한 대목이 신에게 묻겠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그 뒤에도 오래오래 저한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고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코라는 인물이 요조 스스로 굉장히 나는 고통스럽고 불안한 인생이야 라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믿고 그런 나를 사랑해줬던 여성인데 그런 이 여자에게 마저 배신을 하는 세상을 증오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시코랑 결혼을 하기 전에 시즈코라는 시게코라는 5살 딸이 있는 기자랑 잠깐 사는데 거기서 셋이 이제 살다가 돈이 없어서 그 여자의 옷도 팔아서 술 사 먹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밖에 있는 상황에서 딸과 엄마가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게 하고 싶은 그 요시코도 그런 사람이 나 때문에 된 것 같은 죄책감도 들었지 않았을까. 아, 내 옆에 있어서 불행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117페이지도 나오는 게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내의 행위를 남편이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만 그것은 저한테는 그다지 괴로운 일도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야말로 행복할지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난리칠 것 없이 즉시 아내와 이혼하고 새 아내를 맞이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고 참으면 된다. 즉 그런 사건은 남편에게 분명히 큰 충격이긴 하겠지만 단지 충격일 뿐이며 언제까지나 무한히 밀려왔다 쓸려가는 파도와는 달리 권리를 가진 남편의 노여움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저에게는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의 권리도 없는 거지. 나는. 범위를 이미 벗어나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런 자격도 없고 맞아.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다는 거. 이게 정말 참 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맞아. 바로 뒤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남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생각하면 모든 게 제 잘못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나의 탓이고 내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중반부가 계속 어둡고 좀 침울하다, 가라앉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118페이지부터
좀 더 이제 이 주인공 요조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그러니까 변화해 가는지를 묘사하는 부분은 제 얼굴은 극도로 천박해졌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소주를 마셨고 이빨은 흐물흐물 빠지기 시작했고 만화도 거의 외설에 가까운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네. 중간중간 나오고 네. 마지막 130페이지. 나는 이 책에서 단 한 장을 꼽으라면 한 페이지를 꼽으라면 130페이지. 이제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광인들은 되게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랑 그리고 그 아래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을 마무리한다고 느꼈어. 근데 굉장히 강렬한 문장들인 것 같아. 네. 이것들이.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종지부가 이 책을 처음부터 읽어왔던 이 독자인 나에게 너무나 강한 인상과 충격을 주는 것 같아, 사실. 근데 누구도 사실 이 요조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이 사회가 손을 내밀었던 경험은 난 없는 것 같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요조라는 인간, 이 소설 속 한 인간의 타락이 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려질 수 있고 또 이게 우리에게 그냥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렇지. 그분이 좀 진짜 정말 현대 사회가 이렇게 문명이 고도화되고 과학기술 발전하는 네. 것만이 뭐 옳다 좋다보다는 뭐 이런 류의 생각이 들더라. 이건 뭐 문장을 끝맺기가 좀 어려운데. 그 마지막에 어쨌든 약국의 부인한테서 약을 받고 그 약이 알고 보니 모르핀 주사였고 그 주사에 중독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또 배신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124페이지에 모르핀 주사 얘기였습니다. 술보다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이 말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고 한편으로는 저도 술 냄새를 불가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술보다는 괜찮아라고 말한 그걸 믿은 거죠. 또 사람을 믿고 배신을 또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또 방금 이슬 오빠 말한 것처럼 이런 환경에 단 그 누구도 손을 뻗어주지 않았고 이 본인조차도 이걸 뻗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는 여린 사람이었고. 성격, 성향이. 사실상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지금 그냥 문득 떠오른 단어인데 사회보장제도를 인간 실격, 소설 인간 실격의 결론은 사회보장제도의 부재와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난 자본과 이데올로기, 국가론에 실패하는가, 그리고 하룻밤에는 영국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800년대 중반부터 19세기 중반부터 유럽 사회에 등장했던 사회보장제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네, 난 지금. 그래. 근데 저는 그런 정신적으로 케어하는 사회보장제도면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본인이 누리려면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얘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일단 혐오를 느끼기도 했고 자기만 부잣집이어서 주목받고 남들은 아닌 게 난 불편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느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성향이 섬세한 것도 있고 플러스 너무 삶에 대해 고뇌가 가득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행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태어나서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예민해서 왜 살지? 내가 사는 거에 의미가 뭐 있지? 인간은 그쵸. 왜 태어났지?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행해진 게 아닐까. 이 플로어가 사실 붙여 있잖아. 네. 구타마시타르타. 애 성장기가 똑같아. 근데 결과가 완전 다르네. 왕자로 태어났잖아, 왕족으로. 음. 근데 그렇게 태어나고 왕족으로서의 호사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서 온 거지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부터 네. 소설의 캐릭터 설정과 출발은 똑같다고 봤어. 그쵸. 느껴졌지만 끝이 다르네요. 너무 다르다. 네. 실제로 다자이 오사무도 부잣집 아들이었고 근데 이 시대상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었지만 이게 여러 가지 가족의 만류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거를 끝내야만 했고 그러니까 나의 환경과 주변의 환경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내가 부끄러웠고 나를 혐오하게 되고 그게 나를 다시 깎아내리는 폭력으로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온 삶을 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조와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전쟁 후에 패전을 한 국가의 한 젊은 청년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봐야 돼. 네. 맞아요. 연결해서. 배경이 저희처럼 편안하게 현대과학이 막 발전한 그 음. 시기에 사는 친구가 아니고 19세기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 큰 패전을 한 이후 상황이니까 네. 심지어 여기서 작가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때
본격적으로 패전국이기도 하고 전쟁을 막 겪고 나서 국군주의를 엄청 내세웠대요. 그래서 우린 통일성이 있어야 돼. 군인 정신이 있어야 돼.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독특하고 개인적인 사상이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 배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 일단 그건 다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로 모이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기에 20대, 30대 청년들은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 우울감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 실격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 다뤘던 소설 중에는 가장 개인적인 내면을 잘 다루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의 네. 소설만 해도 우리의 그 고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네. 무언가를 기다리고 그렇지. 끊임없이. 대부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든가 방향성, 지향성을 얘기했던 게 지금 당장 생각이 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우리 내면으로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이란 건 외부적인 시선이잖아. 우리의 삶을 밖으로 표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전진해 나가는 거라면 이 소설은 정말 그의 반대로 내 안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나에게 솔직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소설 같아서 추천드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달과 육펜스도 저희 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생각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본인 자아 성찰, 네. 자아 실현. 자아 실현. 그러니까 그쵸. 찰스라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인물이 것.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그림에만 몰두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도 다 뿌리치고 오히려 친구의 와이프와 바람이 나기도 하고 근데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철저히 존재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인물인데 네. 방금 이슬 오빠가 말한 거에서 외부 환경이 아닌 나 스스로로 점점 고립되어지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 그것들에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일부는. 달과 육펜스와의 내가 생각하는 약간의 차이점은 달과 육펜스는 이제 본인 직업이나 하고 싶은 일, 평생의 업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화가로서 전향하는 것. 정말 그리고 싶어서 떠난 것이 계기라면 이 인간 실격은 사실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긴 하지만 뭐랄까 보다 더 인간적인 면을 다룬 것 같아. 네. 몰라 여기서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너무 고급진데? 오빠가 얘기요? 아니 우리 지금 같이 갑자기 인간 실격을 얘기하는데 다른 책이 나와? 달과 육펜스와 고도를 기다리며 연결을 잘해서? 책에 우리가 줄거리를 푸는 게 아니고 그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우리가 정리했던 거를 다시 얘기하고 있네. 잘하고 라고 있네. 제가 또 TJJ 뭐라고? TJJ 팀 지자랑. 지자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소설들을 하나씩 세계 문학 전집을 좀 얹어 가니까 맞아. 사고의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고전의 맛인 것 같아요. 묘미인 것 같아. 힘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 엄청 난해했잖아요. 그치. 얇은데도 블라디미르. 엄청 난해하고. 근데 말할 거리나 혹은 생각할 풍성했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아 여기에 사실 거거든요. 지금 동물농장에 나폴레옹을 붙이고 싶은데 생각이 또 맞아. 제 능력의 부재로 붙이고 싶은 마음만 돼지를 붙이고 싶었어요? 그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에서 나왔던 철이를 여기다 어떻게 붙이고 싶은데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제 붙이고 능력의 한계. 하지만 내가 초코의 이렇게 미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초코의 미소. 초코의 미소에 초코를 할머니와 붙이고 싶지만 붙일 수 없다. 네.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벨의 심판의 주인공을 여기 갖다 붙이고 싶지만 하늘 천사를 붙이고 싶지만 제 능력의 한계다. 그만 붙이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설을 한 권 한 권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책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인간 실격 오랜만에 저는 추천드려봅니다. 저도 완전 추천합니다. 저도 읽는 동안 좀 우울하실 수 있는데 아, 조금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게 확실히 혼자 읽을 때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풍성해지는 게 많은 것 그리고 그 풍성함의 깊이가 정말 달라. 인간 실격은 맞아. 특히나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그 몇 권의 책들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아. 이 책은 이 책이야말로.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거나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도 경험해 볼 수 있고 혹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맞아.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인간 사회의 여러 군상들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 아는 나의 비밀이나 나만 아는 나의 얍삽한 모습 또는 실망스러운 모습. 근데 그게 얍삽하네. 나 스스로도 와 나 진짜 약간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맞아. 하지만 그거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게 나 스스로를 혐오하거나 나의 추악함 또는 나약함을 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신부님 막 이런 분들은 하나의 혐오도 없이. 아니 거기까지 가지면 우리 얘기만 해. 아, 네. 괜히 또 신부님, 뭔 신부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공감을 공감을 됐고 유발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맞아요. 공감을 받은 이유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리고- 공감한다는 전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야 성격은. 그러니까 좋고 나쁨은 사실 없는 거거든. 이 주인공 요조를 우리가 무조건 뭐 나쁜 사람,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게 결이 딱 생각난 게 이 책의 후기에 보면은 요조가 만난 마담이 나오잖아요. 그 마담이 더 나빠. 요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요.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던 요조는 아, 아주 순수하고 마담이 눈치 아니다. 빠르고 술 맞아.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다. 술 마셔도 하느님같이 그렇지. 착한 아이였어. 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거 보고 저는 굉장히 임팩을 받은 게 맞아. 그러니까 요조는 나 실패했어. 나 페인이야. 나 완전 인간 실격자야. 이렇게 했음에도 스스로는 불구하고 그랬지만. 남들이 또 요조를 봤을 때 세상 이렇게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 맞아. 착한 하나님같이 아이였지. 착한 아이였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요조가 그렇게 일평생을 눈치 봤던 남 눈치, 남을 기쁘게 하려고 오. 연극했던 게 좋은 지적. 사실은 오. 그럴 필요가 없고 그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어. 이런 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진짜 좋은 정리고 그 네. 소스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소스 잘 찍어 먹겠습니다. 얌얌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팽수이가 바로 눈치를 주네.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지만 그러나 멈출 멈추지 수 않아. 없었다. 자 이렇게 간장 종지에 잘 찍어 먹었습니다. 프로야. 아, 일치월장. 그 전엔 별로였던 얘기인가? 평가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자, 다자의 오사무의 인간 실격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나 이거 소설인 줄 알았는데 생명과학 책이더라. 생명과학 책? 생명과학 분류더라고. 역시나 베스트셀러에 있으니까 에세이인데 물고기의 종 이런 건가? 모릅니다. 네, 네. 전혀 정보가 없네요. 오늘 책이 왔어. 이제 봐야지.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